저는 매일 하루 일과를 브이로그로 만들어서 여러 채널에 올리고 있어요. 조회수나 팔로워에 관계없이 그냥 그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제 작품들과 그리고 작업 과정을 아카이브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작품의 진품 여부를 가름하는 자료들, 증빙 자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작품들은 진품 감정을 따로 받는다거나 해서 진품 감정 서류를 떼고 하는데, 이렇게 동시대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현대의 많은 매체들과 기술들을 사용해서 내 작품의 진품 여부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가 되게 손쉬워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런 영상들이에요. 제가 직접 발행한 영상이고, 그리고 제가 직접 작업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영상이면 그 작품을 나중에 구입하신 컬렉터분들이 번거롭게 진품 감정을 받거나 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료로 되어 있는 진품 증빙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점이 있고요. 작가 생활을 좀 이어오다 보니까 내 작품에 대한 그 관리, 기록이 어려워요. 하루에도 여러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고, 작품을 어디에 전시를 하고, 또 어떤 곳에 판매가 됐고, 어떤 분이 소장했고, 이런 것들을 매번 챙겨서 기록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이렇게 매일 영상을 찍어서 정리를 해놓고, 매달 말일에 결산을 내는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1월달 결산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정리가 돼서 이 방식으로 앞으로도 해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 스스로의 멘탈을 위해서인데요. 저는 2016년도부터 자영업을 시작해서 올해가 꼭 10년째 혼자서 일해왔어요. 어디에 고용되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일을 하는 것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시거나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분들은 내가 올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의 업무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같이 소규모로 혼자서 프리랜싱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기가 쉬워요. 일을 했는데 그 했다는 증명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뭐 했지?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2020년도에 번아웃이 오기도 했고, 원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저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 식으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제 멘탈에도 좋더라고요. 내가 오늘도 이만큼 작업을 했고, 이만큼 어떤 그림을 완성했고, 전시를 했다라는 걸 매일 요약 정리해서 보는 거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업무 보고, 제가 사장이고 또 제가 직원이니까, 저라는 직원이 저라는 사장한테 매일 업무 보고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스스로를 감시할 수가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유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약이 없잖아요, 생활에. 학생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은 직장을 가고 이런 어떤 생활의 구심점이 있는데 프리랜서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아무도 너 일하라고 시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다행히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제 생활 습관이 조금 기복이 있는 편이었어요. 요즘도 잠을 일찍 자지 못하고 있지만 잠을 너무 늦게 잔다거나 일을 너무 늦게까지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루틴을 만들고 많은 것들을 습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년 말부터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런 루틴을 지속하는 것에 좀 자극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매일 영상을 올리니까 이게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제 일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는 저희 엄마, 삼촌, 막 이런 분들, 가족들, 제 동생, 막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어서 이 영상도 아마 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살면은 영상에 나가면 저 스스로도 저한테 실망스럽고 또 가족들이 봐도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일정한 조직에 속해 계신 분들은 그런 눈치 보는 것들이 피곤한 일이지만 저같이 맘먹으면 하루에 아무도 안 만나고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살 수 있는 이런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들은 약간 눈치를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매일 브이로그 올리고 영상 만들고 이런 걸 굉장히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기존 지인분들은. 왜냐면 저는 정말 이런 유튜버 이런 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텍스트 인간이거든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글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어떤 영상 매체를 익숙하게 다루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보고 유튜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생각도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흥미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유튜브로 브이로그 올리고 영상 올리게 된 계기가 작년 말에 있었던, 그러니까 2024년 12월 29일에 있었던 제주항공 그 여객기 참사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엔 왜 이렇게 고통과 슬픔이 많은가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몸도 무거워지고 이게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서 12월 30날부터 아침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 하루의 일상을 기록하는 브이로그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고 또 그 다음날도 올리고 하면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올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어쩌다 봤는데 사람들이 매일매일 영상 하나를 올리는 걸 유튜브 채널 키우려고 챌린지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습관처럼 매일 저녁에 일기 쓰는 느낌으로 하는 거고 제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파트라고 생각해서 그냥 뭔가 챌린지가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매일 영상을 찍어 올리기로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시한 건 힘들지 않게 찍자. 무리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삶은 정말 저를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삶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이 흐름이 어디에 도달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즐기면서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